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좀비당 김중혁입니다. 최초의 장편 소설을 좀비 영화로 좀비 소설로 쓰셨지 않습니까? 매트릭스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매트릭스를 볼 때 하필이면 어떤 소설을 쓰고 있는데 내 소설과 비슷하다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좀비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 영화가 개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소설하고 비슷하구나. 그래서 약간 내용도 좀 고치셨어요? 안 고쳤습니다. 그래서 내 소설이 유출된 게 아닌가 의심을 했을 정도의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다루는 영화에 나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도플갱어가 만든 영화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과연 어떨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유명한 좀비 코미디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고 참 재밌는 영화들을 많이 만든 감독이죠. 에드거 라이트의 영화를 오늘은 또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주제를 그렇게 잡았어요. 에드거 라이트의 번뜩이는 유머와 재치. 번뜩이는 재치와 유머 아닐까요? 유머와 재치나 재치와 유머가 어떤 차이가 있죠? 근데 저는 이 에드거 라이트의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타란티노가 약간 떠올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약간 더 패기 있고 더 객기가 많은 젊은 타란티노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일단 두 사람 타란티노 자체가 워낙 그 대중 영화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비슷한 부류의 감독들이 나오면 계속 타란티노를 거론하게 되어 있죠. 일단 비슷한 점이 뭔가 하면 유희 정신이 이제 영화적인 동력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본인이 10대 시절, 20대 시절 초중반까지 즐겼던 그런 수많은 영화들이 그 자체로 자기를 영화를 만들 때 가장 큰 자양분이 되었다. 이런 거고요. 수많은 영화적 인용 같은 것들이 있게 되죠. 장르라든지 아니면 특정 영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타란티노와 비슷한 점이 있고 심지어는 굉장히 잔혹한 장면을 묘사하는 걸 즐긴다. 이런 부분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하나 추가할 수 있을 게 제가 1분 브리핑에 준비한 것인데요. 둘 다 음악을 굉장히 잘 쓴다라는 공통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re he is. Hey, baby. He had an accident when he was a kid. He still got a hum in the drums. Plays music to drown it out. That's what makes him the best. This business is a world consistent of three things: money, sex, and action. 에드거 라이트는 사실 국내에서 굉장히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그런 영국 감독은 아니었었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개봉작 때문에 큰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진짜 영화들이 다 하나같이 재밌습니다. 일단 영화관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은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 속에 어떤 영화들이 녹아 있는지 찾아내는 재미가 일단 쏠쏠하고요. 그리고 이 수많은 인용들을 어떻게 이 에드거 라이트 방식으로 비틀었는가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영화관들 사이에서는 에드거 라이트가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미 좋아하고 있는. 그렇죠. 하지만 대중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과연 이번에 베이비 드라이버가 어떨까 싶은데 사실 이제 이 에드거 라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세 편이 있습니다. 그 세 편을 외국에서는 이제 흔히 뭐라고 농담삼아 부르냐면 코네토 3부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코네토라는 것 자체가 콘 아이스크림이라는 뜻인데 이후에 나오게 되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두 편의 영화 말고 한 편의 영화가 더 있죠. 월즈 엔드라는 작품. 국내에서는 이제 지구가 끝장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개봉한 작품인데 이 세 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독은 에드거 라이트다. 그 다음에 주연한 두 배우가 바로 이 우리가 즐기는 저 두 명의 코믹컴비죠. 사이먼 페그, 닉 프로스트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어떤 영국 특유의 바가 등장하고요. 이 세 편에는 이제 아이스크림 콘을 성인 남자 둘이서 이렇게 먹는 그런 장면이 반드시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흔히 이제 코네토 3부작이라는 농담 같은 그런 3부작 별칭이 붙을 정도로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면 브라보 3부작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단 이 에드거 라이트 같은 감독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영화광 출신이에요.
근데 본인이 한 인터뷰에서 자기가 가장 영향받은 3명의 감독을 얘기했는데 그 감독의 특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존 랜디스 감독이고 그다음 조 단테 감독이고 또 한 명은 존 카펜터예요. 그러니까 3명 다 뭐라고 그럴까 약간 판타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속에서 표현은 굉장히 과격하면서 또 이상한 유머가 들어가 있고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은 조 단테네요. 아 그래요? 조 단테가 어쩌면 에드거 라이트와 유희 정신과 약간 이상한 그 개그 정신 같은 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조 단테가 조금 더 어둡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렇죠. 저는 존 랜디스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존 카펜터도 훌륭하고요.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이 감독의 영화들의 어떤 수원지가 어딘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드거 라이트는 영화를 만들면서 초반의 영화들 이 2편의 작품들을 통해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한 10년 정도로 굉장히 절치부심했죠. 뭐 앤트맨 했어요? 때문에. 아, 앤트맨 때문에 그랬군요. 그랬습니다. 네. 원래 앤트맨 감독으로 그렇죠. 이제 마블에서 영화를 만들기로 돼 있는데 거기 그 프로젝트에 거의 10년간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마블하고 의견 충돌이 생겨서 중간에 나오게 됐죠. 그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개봉했던 앤트맨의 에드거 라이트의 극본은 많이 살아 있죠. 그렇습니다. 대사들 같은 게. 실제로 그렇게 크레딧이 올라가 있기도 네.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여 년간 어떻게 보면 세월이 굉장히 허송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베이비 드라이버가 크게 성공하면서 다시 에드거 라이트가 얼마나 재능 있는 감독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죠. 저 역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감독이고요. 네. 제가 그 션 오브 데드 한국에서는 새벽의 황당한 저주로 개봉된 저 영화를 보고 정말 내가 평생을 함께할 감독을 만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인생 영화야. 제 인생 영화입니다. 내 인생 영화 정말 제 37번째. 인생 영화고요. 네. 일단 제가 좀비 영화들을 좋아했는데 좀비 영화를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션 오브 더 데드가 사실은 던 오브 데드를 바꾼 거잖아요. 주인공 이름을 션으로 바꾸면서 일단 이 언어로 유의하는 그 감각 자체가 라임 개그. 너무 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 하나하나 디테일이 정말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디테일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에드거 라이트의 재능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영화들을 이제 패러디 무비, 다 정확하게는 이제 스폰 무비라는 말을 사용해요. 네. 근데 스폰 무비라는 게 이제 패러디 무비랑 같은 말일 텐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드거 라이트의 거의 모든 영화들은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렸을 때 좋아했던 특정 장르나 특정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패러디하는 형식으로 네. 어떤 그 영화적인 동력을 끌어오는 경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나온 베이비 드라이버 같은 영화는 이제 카레이싱 하이스트 무비, 범죄 영화를 이제 바꿔서 만든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는 좀비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0년대 경찰 액션 영화들. 그렇죠? 20살 때 만든 굉장히 패기만만한 작품이 있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영화의 제목이 뭔가 하면 Fistful of Fingers예요. 이것은 그 유명한 세르지오 레오네의 Fistful of Dollars를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 자체도 웨스턴을 패러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장르 영화를 굉장히 맛깔스럽게 새로 비틀어서 표현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재치와 유머와 액션을 집어넣는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진 감독이다. 그리고 또 이제 에드거 라이트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토리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 중간에 영화가 몇 번씩 이렇게 커브를 도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영화가 너무 참신하게 잘 풀려간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엔 감독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를? 다음 영화에 어떤 게 있을지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찍으면서 막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첫 시작과 마지막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편집이 엄청나게 빠르고 기상천외한 상상력이 있고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에드거 라이트의 세계가 구성이 됐죠. 네. 저는 에드거 라이트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편집인데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이동해야 될 때,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짧게 한 5컷 정도로 탁탁탁 끊어가지고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자주 하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루한 걸 싫어하는가. 우리는 이 가는 길을 그냥 5컷으로 보여줄래라고 생각하는 그 유의 정신 같은 게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얼굴에서부터 벌써 이제 에드거 라이트를 얼마나 앞으로 좋아하시는지가 나오고 있는 글쎄 네. 막 화면 바깥으로 막 뚫고 나올 것 같아요. 1분 브리핑 얼마나 훌륭할까 기대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글이 하나도 없네요. 아, 그러네요. 네. 에드거 라이트 사운드 트랙이라도 한글로 쓸 걸. 네. 라는 후회가 드는데 최근에 개봉했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보시면 네. 영화의 OST, 사운드 트랙 나오는 음악들이 영화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듯한 굉장히 직접적인 선곡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음악이 그냥 양념이 아니죠. 네. 근데 타란티노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 가사를 빌려오는 게 아니라 약간 분위기를 빌려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에드거 라이트
그 두 개의 전략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의 분위기와 함께 네. 음악의 가사를 그대로 주제를 설명하고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드거 라이트의 영화 두 편에서 뽑은 노래를 쫙 골라봤습니다. 이 자체를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도 그렇죠. 좋겠다. 일단 앞에 나오는 세 곡 블루 먼데이, 러브 스프레드, I Would Die For You는 어디에 나오냐면 새벽의 황당한 저주에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좀비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정말 아끼는 LP들을 던지려고 하는데 야 그거 안 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앨범.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세 장의 앨범, 절대 버리지 못했던 세 장의 앨범에서 제가 세 곡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패닉, 더 스미스의 패닉이라는 곡은 이 새벽의 황당한 저주를 설명하는 딱 한 노래를 정하라면 저 패닉인 것 같아요. 잠깐 TV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불구하고 아주 존재감이 큰 노래였고요. 뭐 굉장히 영국적인 그런 노래이고 밴드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주인공 션의 계부가 약간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좀비로 변하려는 찰나에 멜트다운을 씁니다. 네. 딱 그 멜트다운이 되는 이 상황이죠.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션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은 순간에 이 노래를 씁니다. If You Leave Me Now. 네, 바에서 흘러나오죠. 정말 도시적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일차원적인 그렇죠. 선곡이라고 할 수도 너무 있어요. 가슴에 딱 와닿는 그런 선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비들을 처치하는 장면에서 명장면인데요. 최고 장면 중에 네, 하나죠. 퀸의 Don't Stop Me Now. 제발 멈추지 말고 그냥 때려라. 네. 어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노래들은 이제 두 번째 핫퍼즈에 나오는 네. 그 한국에서는 뜨거운 녀석들로 뜨거운 녀석들. 개봉된 이 제목이 나오는 건데요. 보시면 퍼즈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제목을 딱 퍼즈를 지은 다음에 이 노래 두 개를 다 선곡하는 것 자체가 네. 참 이 검색을 퍼즈로 한 다음에 네. 선곡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1차원적인 그런 선곡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제목이 달랐으면 아마 선곡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 그 문제적인 선곡이 있습니다. 로미오 앤 줄리엣인데 이 영화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이 나오는데 네. 그 연극에서 나오는 노래인데 네. 이 에드거 라이트가 이 새벽의 황당한 저주에서 다이어 스트레치를 욕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이 노래를 넣은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건. 네, 그 얘기가 있으니까. 그 얘기 있어요? 네. 난 몰랐는데. 이 얘기도 역시 뒷부분에서 살짝 난 그거 찾아낸 거예요. 대단하다. 훌륭하시고 모르면서도 맞춘 거예요. 네. 그리고 문제적인 최고의 노래 하나가 바로 네. 제가 좋아하는 더 킹크스의 노래입니다. 빌리지 그린 프리저베이션 소사이어티라는 노래인데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마을을 보존하는 협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래가. 근데 사실 핫퍼즈라는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단체가 NWA라는 단체입니다. 네. 마을을 지키기 위한 단체인데 그 이야기를 이 노래 한 곡의 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을 쭉 보시면 바로 이 영화의 정수 이야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운드트랙을 골라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 NWA 자체가 미국의 워낙 유명한 또 힙합 그룹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음악적인 측면에서 에드거 라이트의 어떤 정수를 한 번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suggests that in extreme circumstances the attackers can be stopped by removing the head or destroying the brain. I'll repeat that, by removing the head or destroying the brain.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오늘의 이제 에드거 라이트의 처음의 명성을 만들었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 인생 영화입니다. 사실 영국에서는 이 영화 이전에 스페이스드라는 어떤 TV 시리즈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지긴 했는데 영화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 작품 때문에 알려지게 됐죠. 그렇죠. 새벽의 황당한 저주입니다. 네. 이 영화는 에드거 라이트와 사이먼 페그, 그러니까 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사이먼 페그와 함께 각본을 썼고 이 영화는 두 사람의 영화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자체가 이 영화를 찍을 당시 이미 2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친구로 지내온 사이인데
사이먼 페그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언인데 그 무대를 보고 와, 저 사람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감독이 이제 픽업을 한 케이스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두 사람이 친해지다 보니까 룸메이트까지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룸메이트가 바로 닉 프로스트였는데 닉 프로스트는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고요. 그 당시에 웨이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났던 데가 1999년도에 처음 감독을 만났는데 사람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연기를 해보지 않겠나라고 권하게 됐고 상대방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닉 프로스트의 연기자 생활을 열어준 사람이 에드거 라이트거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두 사람의 콤비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새벽의 황당한 저주를 보면 네. 한 집을 3명이 나눠 쓰잖아요. 네. 어찌 보면 이 비슷한 영화가 케이스. 3명이 나눠서 먹는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영화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호러 장르에 대한 패러디가 최고의 코미디 감각하고 만난 영화. 네. 아주 신선한 재밌는 영화죠. 심지어 너무 감독이 뻔뻔한 게 네. 포스터에다가 로맨틱 코미디라고 써놨어요. 써 있어요. 여기 네, 써 보면 있어요. 좀비들이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 낚으려고 좀비라고 하면 무서워서 사람들이 안 볼까봐 네. 이건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좀비가 나옵니다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네.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좀비물이긴 하지만 결국에 다루고 싶어하는 주제가 뭔가 가족과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좀비 영화의 어떤 거의 원조쯤으로 대접을 받는 게 바로 조지 로메로의 영화죠.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인데 그 영화 제목의 원제가 Dawn of the Dead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을 돈을 약간 라임 비슷한 션이라는 이름으로 일부러 주인공 이름도 그렇게 따왔겠죠. 돈과 션을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Shaun of the Dead라는 패러디 영화를 만든 거죠. 재미있는 이제 뒷얘기 같은 것은 조지 로메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렇죠. 좋아하면서 심지어는 이 다음 해에 자기가 또 다른 좀비 영화를 만들어서 랜드 오브 데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에드거 라이트, 그다음에 사이먼 페그가 좀비 중에 한 명으로, 두 명으로 영화 속에서 이렇게 카메오 출연을 하죠. 사이먼 페그하고 닉 프로스트 이제 콤비를 이제 에드거 라이트 영화들에서 우리가 워낙 좋아하잖아요. 물론 다른 감독 영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황당한 외계인 폴 같은 영화. 그다음에 에드거 라이트가 의외로 각본을 쓴 또 스필버그 영화가 있어요. 틴틴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틴틴에서도 두 사람이 같이 또 역시 목소리로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콤비가 있지만 역시 두 사람의 최고의 콤비는 에드거 라이트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네. 어째 보면 이 그 에드거 라이트가 다루고 싶어하는 인물상과 네. 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개인과 사회의 대립, 사회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두 남자를 그리고 싶어하는데 이 두 사람의 얼굴만 보고 있어도 너무 웃기죠. 아, 부적응자구나 느껴집니다. 그냥. 네.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으로부터 이제 루저라고 대접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정 같은 게 사실은 네. 짙게 깔려 있어요. 영화에서 이 좀비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날 두 사람이 바로 이 윈체스터라는 펍에서 위로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닉 프로스트가.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막 고릴라 흉내도 내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장면을 보다 보면 아, 두 사람이 얼마나 실제로 좋은 관계이고 영화 속에서도 영화 바깥에서도 그러는가를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코피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그 장면이 좀 너무 재밌는 게 네. 그 밤부터 이미 이 세계는 좀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그 두 사람은 모르는 그걸 거지. 전혀 모르고 네네. 길 가다가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 네. 박자를 맞춰줍니다. 좀비가 소리로. 그리고 한쪽에서 누군가 키스하는 장면처럼 보이는데 실은 누군가 좀비가 석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장면을 아주 재미있게 결합시키는 게 그리고 그 다음 날조차도 세상은 폐허가 됐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숙취 때문에. 네. 숙취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그런 장면이 이 감독이 얼마나 유머를 잘 쓰는지를 알 수 있는 맞습니다.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이제 음악과 관련된 유머들인데 실제로 이제 음악 같은 걸 사용할 때 그냥 단순히 BGM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음악 자체에다가 상황을 가사로나 리듬으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잘 접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전날 좀비를 봤잖아요. 거리에서 그 좀비를 봤는데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으르렁 대는 거, 그르렁거리는 소리 자체를 마치 힙합 음악처럼 두 사람이 맞춰서 만드는 장면을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재능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 영화에서 저는 또 하나의 좋은 캐릭터가 저는 주크박스인 것 같아요. 네. 술집에서 주크박스가 얼마나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음악을 통해서 이야기를 반전시키는가. 제일 유명한 장면 아마 Don't Stop Me Now일 거예요. 일단 가사 내용이 맞기도 하고 네. 세 사람이 이제 안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벌써 좀비로 흑화하니까 그 좀비를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두들겨 패게 되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이제 당구 큐대로 때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Don't Stop Me Now가 노래가 플레이가 되니까 축박스로부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때리게 되는데 그게 너무 웃기고. 음악이 코미디와 액션으로서 얼마나 영화에 큰 봉사를 할 수 있는가, 잘 접합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그런 명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좀비 영화가 좀 사랑스럽다는 게 웃기기도 하지만 레코드판을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장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이제 CD 박스가 있는데 좀비들이 왔다. 네. 어떤 거부터 던질까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네. Now, some of these are limited. What was that? I think it was Blue Monday. Man, there was an original press out. For fuck's sake. Purple Rain. No. Sign of the Times. Definitely not. The Batman soundtrack. Throw it. Okay. Oh, Dire Straits. Throw it. 급한 와중에도 아까운 레코드판이 있고 아깝지 않은 레코드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화들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특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장면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뭘 던지느냐 하면 그렇죠. 샤데이 앨범, 다이어 스트레이치 앨범, 네. 배트맨 사운드트랙 이걸 던집니다. 제가 이 뜨거운 녀석들 개봉되기 직전에 에드거 라이트를 서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장면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인터뷰할 때 물어봤는데 제 인터뷰에서 에드거 라이트가 직접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그게 뭔가 하면 본인은 프린스가 너무 위대한 뮤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린스가 배트맨 사운드 트랙에 들어간 것은 실수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네, 그 음반은 너무 후지다. 다만 퍼플레이는 위대한 음반이다. 라는 것을 이 영화 속에 넣었다고 하고요. 네네. 제일 재밌는 건 이제 다이어 스트레이트인데 자기는 원래 다이어 스트레이트 팬이래요. 다이어 스트레이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다이어 스트레이트의 음악 중에서 로미오 앤 줄리엣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원래 이 션 오브 더 데드에 넣으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작권으로 이 일정한 값에 쓰게 해달라고 했는데 다이어 스트레이트 회사에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복수하려고 다이어 스트레이트 멤버를 던지게 했다. 이런 이 얘기를 못난 사람 같은 이라고.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돼서 미안하니까 나중 다음 영화인 바로 핫퍼즈에 가게 되면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의 형태로 또 중에서 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Oh, Dire Straits. Throw it. The movie song. When you're gonna realize it was just that the time was wrong. Juliet.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타란티노의 유희 정신은 이제 그 자체로 유희 정신인데 생각보다 에드거 라이트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르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설정 속에. 그래서 이 영화도 그렇고 다음 영화인 이제 뜨거운 녀석은 더 그런데요. 그렇죠. 이 영화도 보시게 되면 현대 사회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굉장히 값싼 노동력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를 일종의 좀비로 비유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회적인 비판을 가하는 영화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영화의 오프닝을 보면 좀비 영화라는 걸 알고 보지만 이미 좀비가 나오지 않았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움직인다 다 좀비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비한테 물렸을 때도 좀비 같지만 이미 그 전에도 좀비 같이 버스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좀비가 이 세상을 점령하기 전에도 이미 좀비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었는가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런 좀비들을 산업 역군으로서 또 사용하는 장면들도 활용하는 장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보게 되면 역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단순한 노동 이런 노동들의 이제 좀비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어떤 노동 환경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또는 현대 사회에서의 사람들이 이런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영화가 자꾸 우회적으로 시니컬하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되게 단순한 대사인데 오랫동안 기억 남는 대사가 션이 이본이라는 친구를 여러 번 만납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이번이 물어봅니다. John. Yvonne, How's it going? surviving. Hey, Liz. 근근히 살고 있다는 얘기를 좀비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전에도 하고 얘기를 있고 했는데. 좀비를 만난 이후에도 계속 서바이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세상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우리는 이미 살아남고 버티는 걸로 이 세상을 견뎌내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극 중에서 이 좀비 사태, 온 세상이 다 좀비 천지가 되는 그 날, 그 운명의 날 자체가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월요일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도 있겠죠. 자, 블루먼데이. 첫 곡으로 고른 노래가 바로 블루먼데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뉴오더의 노래 얘기도 하셨고요. 월요병이란 말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생계를 위해서 좀비처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일종의 어떤 코믹한 네. 그런 설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Sergeant Nicholas Angel, expert in hand-to-hand combat, armed response. We are the Village Green Preservation Society. God save the nut, vaudeville and variety. We are the Desperate Dan Appreciation Society. God save strawberry jam and all the different varieties. 두 번째 영화는 이제 뜨거운 녀석들입니다. 사실은 이 새벽의 황당한 저주는 국내에서 개봉을 못했고요. 네. 이 뜨거운 녀석들이 국내에서 최초로 제대로 개봉한 에드거 라이트 영화가 됐죠. 그 군데군데 액션 장면은 확실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1편보다 액션이 훨씬 더 좋아졌고 제작비가 많이 늘었으니까. 네, 후반부의 네. 어떤 그 액션 장면들은 제가 보기에는 에드거 라이트 영화 통틀어서 가장 멋진 액션씬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하죠. 이 영화의 네. 후반부는. 네. 이 뜨거운 녀석들은 2007년도에 나와서 올해 딱 10년 된 영화인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해에 본 가장 재밌는 오락 영화가 이 영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몰입해서 봤던 너무 재밌는 영화였고요. 저한테는. 네. 에드거 라이트가 항상 그렇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전작이었던 그 새벽의 황당한 저주가 좀비 영화를 패러디한 거라면 이 장르 자체를 이 영화는 80년대 할리우드에서 유행했던 경찰 액션 영화들이 있습니다. 약간 일종의 버디 무비의 형태를 띠고 있고 또 그 안에서 폭력은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영화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을 끌어올려서 한 20여 년 좀 지난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일종의 스폰 무비의 형태로 만든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보통 그 뛰어난 경찰을 보여주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네. 근데 이 션이 뛰어난 경찰인데 갑자기 자천이 됩니다. 그 지방의 어떤 작은 마을로 네. 내려가라는 그 지시를 받는데 그 이유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너는 경찰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길을 죽인다. 그러니까 넌 너무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 에드거 라이트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사회와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회는 뛰어난 개인을 억누르는가. 그 이야기를 아주 코미디를 섞어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맨 뒤에 상황하고도 약간 연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일단 첫 장면부터 완전히 매혹이 된 거예요. 영화가 딱 시작이 되면 심지어는 역광이라서 인물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멀리 있는 인물이 카메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빨리빨리 걸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영화의 주인공인 사이먼 페그인데 사이먼 페그가 오자마자 그 역광 속에서 카메라의 클로즈업의 어떤 앵글의 형태까지 다가오게 되면 그때 이제 자기의 신분증을 관객과 카메라 앞에 딱 제시를 하죠. 그럼 아주 빠른 그 내레이션을 통해서 이 인물이 얼마나 훌륭한 그런 경찰인지를 막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Sociology. Attended Hendon College of Police Training. Displayed great. 사실 모든 영화가 주인공을 어떻게 등장시킬까를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코미디로도 그렇고 또 액션으로도 그렇고 이 영화의 시작 장면은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신분증부터 받고 시작하는 영화잖아요. 이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상황이 굉장히 코믹한데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웃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웃기게 되는 심각하고 코믹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인물은 절대 표정 변화가 없는 아주 원칙주의자인 사람. 그렇게 생겨나는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어떤 부적응의 코드 같은 것이 유머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게 되죠. 여자친구의 관계도 역시 여기서 재밌는데요. 저는 그 장면 너무 웃기는데. 제닌? 네. 네. 엔젤 경사가 이제 지방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여자친구를 찾아갑니다. 여자친구가 감식반을 활동 중이에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잘 못 알아보는데 네. 누구한테 얘기를 하죠. What's the situation? You know the situation. We've been over this.
Janine, I've been transferred. I'm moving away for a while. I'm not Janine. Janine, I've been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엔딩 크레딧에 not 제닌이라고 나와요. 제닌이 아닌 사람으로 출연했던 사람이 나와요. 제닌으로 오인받았던 그렇죠. 배우. 그렇게 그 장면을 보시면 이 사이먼 팩은 전혀 웃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웃긴 역할들을 많이 하고 네. 아주 처참한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웃기는지를 정말 잘 다루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에드거 라이트는 이제 캐스팅 자체도 굉장히 재밌고 카메오도 굉장히 재밌는데 여기 피터 잭슨 나오잖아요. 그렇죠. 피터 잭슨이 이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킬러로 나오게 되는데 피터 잭슨 자체가 에드거 라이트의 굉장히 큰 후원자였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그 제닌도 역시 네. 얼굴은 거의 안 나오고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데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했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 뒷얘기들이 되게 되는데 저는 티모시 달튼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영화에서 이제 악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티모시 달튼은 그래도 명색이 007이었고 그렇죠. 또 007 여태까지 제임스 본드를 연기한 모든 배우 중에 가장 근엄한 쪽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007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저렇게만 가지나 싶을 정도의 그런 악역을 굉장히 재밌게 활용하도록 했죠. 이제 마라톤도 뛰는 동네 슈퍼 사장님으로 나오는데 정말 아저씨 중에 아저씨처럼 나오고 외모도 일부러 약간 좀 코스염도 늑수부리한 그렇고. 아저씨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약간 007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맞습니다. 데리고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저는 이제 그 에드거 라이트 영화들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비유를 얘기하자면 손에 메트로놈을 갖고 연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굉장한 리듬감과 박자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화가 구사하는 그 영화의 기본적인 테크닉과 언어에 얼마나 정통해 있는 사람인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트에서 뭔가를 이렇게 훔치려는 어떤 청년을 보게 되는데 추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잡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 에드거 라이트가 얼마나 이런 영화들을 잘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딱 발견하는 순간 각각의 사람들을 주민의 형태로 이렇게 각각 보여주고 그러다가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을 아주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눈 모양을 따게 되고 그 순간 초시계처럼 이런 어떤 사운드 효과를 넣어주고 그때부터 추격전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추격전이 좁은 골목길 같은 데서 벌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왜 이 주인공인 엔젤을 방해하는지가 알게 되지만 어쨌건 추격전이 계속 방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리듬과 그런 것으로서 이제 편집이 되어 있는데 이 장면에서 결정적인 장면에서 펜스를 넘어가면서 추격하는 장면이 있게 되는데 그 장면을 일부러 길게 찍었어요. You mothers. 그렇게 해서 앞부분이 빠르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긴 호흡이 오히려 코믹하고 이상하게 웃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결국 깡통 하나 휙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잡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보면 그 리듬을 구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얼마나 탁월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감독인지 보여주는 저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런 것을 일종의 이제 스폰 무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패러디인데 아까 자기 패러디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작과에 관련해서. 근데 이 영화는 기본 틀을 나쁜 녀석들에서 갖고 왔습니다. 영화에서 일단 영화에 관한 그런 두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수다들이 나오게 되죠. 타란티노 영화처럼. 그래서 나쁜 녀석들이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쁜 녀석들을 보면 이때 그 마이클 베이가 나쁜 녀석들을 만들 때 썼던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약간 잡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헬기가 날아올 때 로우 앵글로 찍는다든지 두 인물 사이를 이렇게 막 회전하면서 카메라가 찍는다든지 그런 장면들이 있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패러디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Danny, let's roll. What are you thinking? Pub? 이것도 패러디되는 영화들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닌데 스폰 무비로서 폭풍 속으로 같은 영화 있죠. 거기서 보면 포인트 브레이크.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상대방을 차마 쏘지 못하고 하늘에다 대고 총을 막 난사하는 유명한 너무 장면이 대놓고 인용이야? 약간 웃겼어요. 처음에 볼 때는 뭘 저렇게 똑같이 따라하나 싶은데 어쩌면 그 인용의 약간 웃음조차도 이 영화를 감싸고 있는 감정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용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향수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그 레퍼런스 자체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나타운에 워낙 유명한 대사가 있죠. 거의 끝나가게 될 쯤면 이제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다 잊어버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여기는 차이나타운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샘퍼드로 바꿔서 중간에 한번
닉 프로스트가 그런 말하죠. Forget it, Nicholas. It's Sanford. 하퍼즈 이 뜨거운 녀석들의 후반부는 저는 한 여러 번 놀랐었는데요.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다가 네. 후반부에 생기는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저는 에드가 라이트가 이야기를 비트는 걸 끝까지 못 참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관습적으로 도식적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계속 비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에 한 두 번의 굴절 같은 거는 내가 에드가 라이트야라는 걸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 후반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저는 메시지로나 그 장면 연출로나 굉장히 강력한 네. 정말 탁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액션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 양측에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싸우게 되는데 한쪽은 10대들이 있고 경찰이 있습니다. 저쪽에는 굉장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노인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양쪽이 싸운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공권력과 굉장히 약한 약자로 보이는 노인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게 되는데 그 노인들한테 인정사정 보지 않고 이제 액션들이 펼쳐지게 되잖아요. 한편으로는 불경스럽게 느껴지는데 한편으로는 그 장면이 이 영화 속에서 갖고 있는 함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통쾌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greater good이에요. 이게 수고로 뭐냐면 공공의 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공공의 선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공공의 선이 중요하다. 그게 마을에 나이 든 사람들이 계속 부르짖는 뭐로 얘기하면 greater good.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맞서서 마지막에 싸우는 게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도 중요해라고 싸우는 게 어쩌면 이 영화의 대립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울림이 큰 것 같기도 합니다. 평화로워 보였던 공동체 뒤에 얼마나 이상한 논리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영화가 이제 후반부에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평균에서 미달하는 사람들, 전체에서 벗어난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 이런 걸 참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극 중에서 심지어는 이제 집시라든지 마술사 같은 사람들을 탄압하기도 하는데 이 영화는 그 자체로 사실은 굉장히 통렬하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영국 사회의 굉장히 보수화 경향이라든지 인종주의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타성이라든지 주인공 자체가 런던에서 스탠포드로 간 외부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통렬한 그런 아주 강렬한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 같은 걸 사실은 담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이유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죽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은 연기를 너무 못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신문 기자인데 옷자를 너무 많이 했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그 사람을 배제하는 방식이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노인이었을까라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항상 물론 당연히 악하지만 악이 제일 악할 때는 스스로가 피해자인 것처럼 스스로가 약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할 때 그 악이 가장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노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노인들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로 보이지 않고 마을을 수호하기 위한 굉장히 약한 사람들, 피해자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이 악의 사악한 외피인가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두 편 중에서 어느 영화를 더 좋아하시는가? 네. 그 최고의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뜨거운 녀석들, 핫퍼즈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네. 그러나 하지만 내 인생 영화는 아니다. 네, 제 인생 영화는 새벽의 황당한 저주, 션 오브 더 데드고요. 저 영화를 최고로 꼽겠습니다. 그리고 대진운이 안 좋았네요. 그렇죠? 네. 뜨거운 녀석들. 에드가 라이트가 만든 두 영화지만 대진운이 안 좋았고요. 최고의 장면 역시 새벽의 황당한 저주. 오, 진짜 내 인생 영화니까 드디어 몰아주기를 하시는군요. 사실 그 얘기를 제가 최고의 장면 때문에 안 알고 지금 킵해두려고 그랬는데 다 얘기를 해버리셔가지고 레코드판 던지는 장면이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저게
사실 리얼리티가 없는 장면이에요. 좀비가 다가오고 그러는데 나의 취향을 변별하는 거잖아요. 나의 취향을 드러내는 건데 그게 어쩌면 정말 에드거 라이트의 유해 정신이고 저런 장면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레코드 폭탄을 골라서 던지는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네. That's Liz's. Yeah, but she did dump you. No. There's some gun in the shed. He said it was locked. 저는 이 두 영화 중에 더 좋아하는 영화는 뜨거운 녀석들입니다. 네. 뜨거운 녀석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물론 이제 새벽의 황당한 조지 참 좋은데 대진이 안 좋았군요. 저한테는 저 영화가 더 네. 좋았다. 최고의 장면을 뭘 꼽을 수 있다면 같습니다. 네. 새벽의 황당한 조지에 나오는 그 이유는 장면은- 다를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취향으로 얼마나 독특하고도 재미있고도 귀엽고도 독창적인 장면을 만들 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최고의 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What was that? I think it was Blue Monday. Man, there was an original press act. Shooting star leaping through the sky like a tiger, defying the laws of gravity. I'm a racing car passing by like Lady Godiva. I'm gonna go, go, go. There's no stopping me. 그래서 에드거 라이트의 번뜩이는 유머와 재치라는 주제에 따라서 최고의 현재까지 저는 사실 베이비 드라이버를 아직 못 봤는데 에드거 라이트의 가장 좋은 영화 두 편이 이 두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에드거 라이트 영화는 BTV에서 직접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ay